서울의 숨겨진 역사. 삼천갑자 동방삭이 살았던 탄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부근에는 제법 큰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경기도 용인에서 시작되어 판교, 분당을 거쳐 서울에 들어와서는 강남구와 송파구를 가르며 한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염되어 검은 물이 흐르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맑은 물이 흐르던 하천이었는데, 이 하천의 이름은 탄천, 숫한자의 내천자가 합쳐진 말이니 숫내라고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이 하천이 탄천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숫의 검은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탄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당시에 물이 매우 맑았습니다. 이곳이 탄천이라고 불린 이유는 아주 옛날에 삼천갑자 동방삭이란 사람이 살았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는데, 동방삭은 이름이고 삼천갑자는 별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삼천갑자의 한갑자는 60년을 뜻하기 때문에 삼천갑자는 18만 년이란 뜻이 되는데,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무려 18만 년이나 살았다는 뜻입니다. 염라대왕은 사람이 태어날 때 누구나 부여받는 수명을 장부에 적어놓고 때가 되면 저승사자를 보내 수명이 다한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저승사자가 부르면 사람들은 그를 따라 저승으로 가야만 했지만, 염라국에서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저승사자에게 불려온 젊은이에게 염라대왕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젊은이는 김판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판돌이라. 너는 이승에서의 수명이 다 되었다. 저기에서 기다리다가 재판을 받거라. 죄가 많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고 죄가 없으면 극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김판돌은 좀 억울해서 염라대왕에게 따졌습니다. 대왕님, 제 나이 고작 20입니다. 그런 제가 벌써 이승을 떠나야 하나요? 억울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내 나이가 20살이라고. 이 장부엔 내 나이가 신이 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얼굴을 보십시오. 어디로 보아 쉰이 넘긴 것 같습니까? 하긴 그렇군. 이봐, 저승사자, 어떻게 된 일인가? 글쎄요. 저는 장부에 적혀 있는 대로 한양 사는 김판도를 잡아왔는뎁쇼. 뭐라고? 예끼, 이놈 또 실수했구나. 어디 장부에 한양 사는 김판돌이라고 적혀 있느냐? 분명히 평양 사는 김판돌이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저승사자가 머뭇거리며 염라대왕으로부터 장부를 건네받았는데, 장부를 살펴보니 저승사자가 잘못 보고 한양에 김판돌을 잡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 이놈,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아느냐? 넌 저승사자 자격이 없으니 지옥에 가서 죄 지은 사람들이나 관리하거라. 한양 사는 김판돌이 하마터면 저승으로 갈 뻔한 것인데, 동방삭이 18만 년을 이승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저승사자들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들이 장부 정리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빠뜨려 아예 장부에 동방삭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오래 살면 능구렁이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본래 꾀가 많았던 동방삭이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세상일에 통달해 있었고 성격도 매우 오만해졌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쓰여진 박물지라는 책에도 등장하는데, 군산이란 곳에 마시면 죽지 않게 되는 술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무제가 이래동안 제례를 하고 사람을 보내 술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술이 도착해서 한 무제가 마시려던 참에 동방삭은 제가 그 술을 잘합니다. 한번 직접 보았으면 합니다라고 말했고, 한 무제가 술을 넘겨주기가 무섭게 그걸 다 마셔버렸습니다. 당연히 빡친 무제가 동방삭을 죽이겠다니까 저를 죽여서 제가 죽으면 그건 이 술이 가짜라는 것이고, 만약 이 술이 진짜면 죽여도 안 죽을 겁니다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무제는 동방삭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수명이 다한 사람을 잡으러 오는 저승사자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 동방삭의 유일한 취미였는데, 동방삭의 횡포가 계속되자 마침내 그에 대한 소문이 염라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동방삭이란 자의 이름이 장부에 없구나. 그놈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여봐라, 원장부를 가져오너라. 화가 난 염라대왕은 장부를 옮겨 적다 빠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원장부를 가져오도록 명령했는데, 염라대왕의 예상은 적중해서 동방삭의 원래 수명은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봐라, 당장 동방삭이란 자를 잡아오너라.
염라국에 비상이 걸려서 모든 저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를 잡을 궁리를 했는데 회의 결과 저승사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강림도령이 동방삭을 잡아오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림도령도 그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의 일정한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동방삭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림도령은 이승에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동방삭으로 보이는 자가 경기도 광주 땅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 당시 송파 지역은 광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광주 땅에서 동방삭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자 최판관은 생각 끝에 기발한 꾀를 하나 생각해냈는데 숯을 지게에 잔뜩 지고 광주 땅을 가로지르는 탄천으로 가서 숯을 냇물에 쏟아붓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왜 숯을 씻고 있어? 숯이 너무 검어서 희게 해볼까 하고요. 나 원참 숯을 씻는다고 하예지나. 별정신 나간 사람 다 보겠군. 어떤 남자가 냇물에서 숯을 씻고 있다는 소문은 즉시 강림도령이 바라는 바대로 광주 땅 전체로 퍼져나갔고 냇물에 숯을 씻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동방삭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소문으로 듣던 바로 그 사람이구려. 허허허. 그래, 숯이 좀 하얗게 되었소? 아직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계속 씻다 보면 하얗게 되겠지요. 하하하. 내가 18만 년이나 살았지만 숯을 씻는 사람은 처음 보오. 내 이놈, 내가 바로 동방사기로구나. 에이, 강림도령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방삭을 향해 올가미를 던졌고 무려 18만 년 동안이나 이승에서 산 동방삭이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실수로 저승사자에게 잡혀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된 동방삭은 자신의 가벼운 입을 탓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숯을 씻던 숯골은 그 터마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지만 전설에 따라 정해진 숯내, 즉 탄천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지금의 성남시 태평동, 수진동, 신흥동 일대가 옛날에는 숯 굽는 마을이라 그 근처를 흐르고 있는 하천을 탄천이라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서울에 숨겨진 역사는 삼천갑자 동방삭이 살았던 탄천이었습니다.